네, 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먼 지방에서요, 중2 아이 때문에 상담을 넣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는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오거나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으면 꼭 그 다음날 아침에 느릿느릿하게 챙깁니다. 그래서 엄마는 답답해서 전날 챙겨놓지 꼭 당일날 그렇게 하냐고 항상 싸우게 되는데요. 엄마가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애는 느긋하다는 거지요. 또 청소 같은 것을 맡기면 내내 놀다가 마지막 순간에 몰아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런 모습을 정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요, 이런 경우들은 그렇게 문제 삼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긴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그리고 또 확인한 결과가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습니다. 시기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지요. 사실 조금 전에 그 아이 같은 경우는요, 엄마와 아이를 보면 MBTI 성격 유형으로 보면 엄마의 유형은 마지막 그 판단형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유형은 인식형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엄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시행을 할 수 있는 쪽이고, 그래서 순서에 맞게 딱딱 처리가 되어야 속이 시원하지요. 그런데 아이는 대충 뭉뚱그려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도 해낼 건 해냅니다. 그래서 엄마가 볼 때는요, 맨날 노는 것 같고 게으름 부리는 것 같고 아주 느긋이 지나쳐서 게으름 투성인 걸로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요, 타고난 기질에 관계된 것들이란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에 일찍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심리학자 칼 융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는 어떤 기본 성향, 이거를 외향과 내향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또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떤 성향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감각형, 하나는 직관형. 또 그렇게 들어온 정보를 내 속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사고형, 하나는 감성형. 그리고 그렇게 내장된 그 정보를 바깥으로 보낼 때, 행동으로 옮길 때 쓰는 방식이 마지막 판단형, 그리고 인식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까 판단형이라서 모든 게 정돈돼야 되고 정보가 쫙 된 것을 일괄적으로 보내야 되는 거고, 아이는 도매금으로 보내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 않아서 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그 이야기가 MBTI 이론의 기본 뼈대가 되죠. 그래도 한국의 심리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이제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디스크 같은 성격 유형 검사들이 수없이 있고, 학교에서도 다면적 인성 검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타고난 기질에 맞는 학습 방법이나 독서 방법이나 또 대하는 방식들을 일러주는 그런 일들인데요. 사실 그 엄마에게는 아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의 기질상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조급증이 오히려 더 큰 문제였죠. 사실 아이가 성적이 아예 떨어졌거나 아예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모르겠거니와 성적도 그런 대로 잘 나오고 있고 친구들 가기도 원만하고, 다만 엄마가 속이 터질 뿐이지 애가 아무것도 안 하는 애는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다르게 반응하는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 기질상의 문제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식들은 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것들을 기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급하다고 자녀를 땡기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부모들이 자칫 자녀들의 막 등을 떠미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되라고, 빨리 크라고 그렇게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이는 결과입니다. 옛날에 아주 시골에 아주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답니다. 자신의 벼가 자꾸 안 크니까 논에 가가지고 맨날 그 벼를 막 잡아 당겨줬다는 거죠. 빨리 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열매는 하나도 못 맺고 그 벼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질이 틀린다고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화하는 새의 껍질을 깨주면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깨어나와야 내성을 갖게 돼 있고요. 강물이 늦게 흐른다고 강물의 등을 떠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강물이 무슨 엑셀레이터가 있어서 밟는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달팽이가 느리다고 절대로 체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느림 보일지 몰라도 자기들 세계에서는 터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조금 전에 이제 기질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러면 구분을 잠시 하겠습니다. 기질, 성격,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질은 타고날 때부터 가지는 어떤 선천적인 요소가 기질이고요. 그 기질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또 이후에 또래 집단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질보다 범위가 더 큰 게 성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그 성격이 좋고 나쁨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자, 기질이 좋든지 뭐 성격이 좋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품이 잘 다듬어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즉 성품은 그 마음속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고 자기의 분노를 조절할 줄 알고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 또 남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품이 잘 다듬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품과 얘기할 때 그 사고방식은 추상적 사고라고 합니다. 뭐 사랑, 우정, 봉사, 헌신, 나눔, 베품, 배려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성격이 좋은 아이를 키우기보다는 성품이 잘 다듬어진 아이로 키우려고 하신다면 그 아이는 있는 기질, 성격 그대로 잘 살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성품이 만들어지면 아이는 어딜 가도 사랑받을 수 있는 괜찮은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나하고 맞지 않는 자녀들 이게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기질이나 성격 차이구나 라고만 받아들이시고요. 다만 아이가 성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정리하시고 성품이 잘 발달된 아이를 키우신다면 부모도 자녀도 둘 다 행복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